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보수통합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제가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자회견 한다고 했을 때 모두들 당 쇄신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보수통합 얘기였습니다. 모르는 우리야 깜짝 놀랄 수 있겠습니다만 통합을 같이 하자는 그 제안 받은 당들은 뭔가 교감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와서 왜 황당하다는 건지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모임이죠. 유승민, 지상욱, 하태경, 이준석 이런 의원들이 이 손학규 대표 체제에 반발하면서 만든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모임에 이혜훈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혜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게요. 어제 그 황교안 대표의 보수통합혁신기구 이 제안 어떻게 들으셨어요? 문정부 실정을 끝내고 이제 대한민국 살려야 되겠다. 이런 고심 끝에 나온 제안이라고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사가 되려면 산 넘어 산이죠. 그리고 일에는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순서요? 예, 근데 이 선후를 뒤집어 버리면 될 일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통합보다는 혁신이 먼저라고 보고요. 예. 혁신 없는 통합은 선거용 야합에 불과하죠. 그리고 혁신 없는 통합으로는 보수 재건도 안 되고 예. 대한민국 살리기도 공연불이잖아요. 근데 보수에 지금 등을 돌린 국민들이 그럼 보수가 분열됐다고 나눠졌다고 등을 돌린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등을 돌렸냐? 보수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과오를 고치지 않기 때문에 등을 돌린 거거든요. 예. 결국 이 과오를 고치는 게 혁신인데 이게 없이 통합해봐야 오히려 국민들은 더 화만 내죠. 조국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여당 지지율은 하락했고 보수 지지율은 어느 정도 한계는 보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조국 사퇴하고 나자마자 여권은 지지율이 복원되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근데 보수의 지지율은 다시 하락을 하거든요. 예. 지난 정권, 박근혜 정권이죠. 실정으로 이제 보수를 떠났던 중도층이 아직도 보수에게 돌아올 기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국민들 마음을 움직여서 떠났던 분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혁신밖에 없죠. 근데 혁신도 하지 않고 통합부터 한다? 예. 그러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 너희들은 잘못을 고칠 생각이 없구나. 그냥 선거 때 눈속임으로 표나 받으려는 입속밖에 없는 몰입애들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선거위에서 뭉치려고 하는 혁신도 없이. 예, 그렇게 국민들은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 없는 통합은 효과가 없다. 예.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자, 혁신이 먼저인데 통합하자는 말 먼저 꺼내는 건 순서가 아니다. 지금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혁신이란 건 어떤 모습을 한국당이 혁신해야지만 같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보수의 지향점도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어떤 보수가 돼야 되냐. 지금 우리가 보수 전체가 그러지 못한 보수로 인식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의로운 보수, 공정한 보수, 책임지는 보수, 따뜻한 보수 이렇게 새로 태어나야 국민들이 눈길이라도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 얘기는 조금 추상적으로 들려요, 이혜훈 의원님. 우리 공정한 보수다, 따뜻한 보수다라고 황 대표가 그럼 선언하면 그때부터인가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강 정책도 바꾸고 다 정책을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정강 정책이라고 하면은 국민들 생각에는 말만 하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런 거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총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선에서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사람에 대한 문제예요. 인적 쇄신. 예, 사람에 대한 문제인데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영입이다 뭐다 하셨지만 바로 이런 걸로 국민들이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걸 너희가 실천하는지 보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 말을 사람들로 공천이다, 인재 영입이다 등등등으로 보여드려야 됩니다. 2008년, 2012년, 2016년 공천 때마다 보면 외부 공심위원들 데려왔다고 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의 1인자가 자기 미운 사람 잘라내고 자기 사람 공천하는 어떻게 보면은 허수아비로 외부 공심위원들 쓰셨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국민이 오케이 하는 사람을 공천을 준 게 아니라 자기 사람 공천 주느라고 아주 혈안이 돼 있었잖아요. 과거에. 이런 부분들부터
과연 따뜻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공정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영입도 하고 공천도 하고 이런 걸로 진정성을 보이는 거죠. 이번에 그 뭐 인적쇄신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네. 박찬주 전 대장 때문에 논란이 컸어요. 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셔요?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냥 언론에 보도가 나왔을 때 사모님이 뭘 어떻게 했다 이런 보도만 옛날에 많았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사모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는 거는 이제 사실로 다 발표가 됐죠. 근데 이제 박찬주 대장 본인은 그런 사모님의 여러 가지 행위들이 뭐 불법은 아니다라는 걸로 기소는 안 되셨어요. 무혐의로.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번에 본인이 나오셔서 해명하는 거 보고 예. 아, 이분은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보수하고는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삼청교육 때 뭐 이런 이야기 그러기도 들으시고. 하고 아니 그러면 공간장이 감을 따란 말이냐 예. 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고 그럼 공간병이 감을 따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간장의 업무에 감 따는 게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근데 그럼 공간병의 업무에도 감 따는 게 있나 그 생각이 들면서 어찌됐거나 간에 공간병들을 따뜻하게 가족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안함 그리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고치겠다라는 그런 개전의 정 예. 전혀 없이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예. 난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하다 이렇게 들려서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충격받을. 근데 황 대표는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이분을 1차에서도 1호로 영입하시려고 했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혹시 그분을 잘 모르셨던 거 아닌가 난 좀 걱정이 됐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뽑으실까 좀 걱정이 이렇게 되셨겠어요. 그렇게 만약에 보수가 간다면 통합이 되지도 않지만 통합이 돼도 아무 효과가 없고 오히려 통합이 돼도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적 쇄신에 대한 얘기 하나 하셨고 보수 통합의 이제 그 전제 조건 또 하나는 유승민 대표는 이러셨더라고요. 유승민 전 대표는 중도 혁신 보수 그 방향이어야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이혜훈 의원도 마찬가지 생각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뭐 정의롭고 공정하고 책임지고 따뜻하고 이게 다 그 얘기죠.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군요. 예, 과거 보수는 너무 죄송하지만 가진 사람을 대변한다는 그런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런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있죠. 근데 그게 바뀌지 않으면 보수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공화당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황 대표는 사실 바른미래당도 손잡고 우리공화당도 손잡고 다 같이 하자는 건데 우리공화당은 일명 태극기 부대의 지지를 받는 이제 당 아닙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게 어제 일성으로 그분들은 뭐 결사반대 비슷한 말씀 하셨던데 뭐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분들 뭐라고 했냐면 탄핵 오적을 이제 정리해야 된다. 탄핵 오적이 누구냐면 유승민 의원 말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들은 통합 안 하겠다고 일종의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던데요. 그분들이 하겠다고 하면 하실 거예요? 할 리가 없는 분들이니까 뭐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바른미래당의 변형 모임이 생각하는 통합 대상, 보수 통합의 대상엔 그분들은 제외다.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혹시 얘기를 우리 사회자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너무 똑부러지게 했습니까? 제가 동의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들려요. 근데 유승민 의원은 황교안 대표 얘기에 따르면 직간접적으로 소통을 유승민 의원과 해왔다 이러시던데 이런 논의가 없었던 겁니까? 뭐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조금 알고는 있었고요. 제가. 근데 이제 어제 유승민 대표가 입장문을 그렇게 내지 않았습니까? 황 대표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 몇몇 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건 있다. 하지만 합의된 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하게 상황을 표현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 통합이라는 건 보면 뭐 우리 이 경우 말고도 과거에 통합이 수없이 많았잖아요. 근데 통합은 수없는 물밑 접촉을 통해서 주요 의사결정권자들 사이에
계략적이나마 큰 그림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물론 뭐 시시콜콜한 세부 사항까지 다 합의할 수는 없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큰 그림에 대한 계략적인 합의는 이루어지고 나서 예. 이제 국민들 앞에 모양새를 갖추는 방식으로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예, 예. 이렇게 돼 온 게 그게 이렇게 안 하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공식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합의를 하나하나 이뤄나가자. 네. 합의 도출도 어렵지만 그런 합의 도출 과정에서 갈등과 이견들 이것이 모두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이 되잖아요. 이게 아름답지가 않죠. 그래서 통합의 효과가 다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입니다. 지금 황 대표가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이셨을까요? 왜 어제 갑작스럽게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밑 조정도 없이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 이번 통합은 처음 해보시는 거 아닐까요? 처음 해보시면 주변에 참모들이 있을 텐데 좀 조언을 해주시지 않나요? 참모들도 통합이 처음이겠죠, 뭐. 참모들도 제가 그건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참모들도 처음이실 거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알겠습니다. 변화와 혁신 모임은 어쨌든 보수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중도 혁신 보수의 그 방향, 한국당의 변화, 혁신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통합은 어렵다. 이런 식의 절차 밟아가는 건 뭐 어렵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절차를 밟아가면 네. 성사가 좀 어렵지 않겠나 걱정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창당 작업에는 돌입하시는 건가요? 변혁 모임?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이 시간에 이제 변혁이 회의를 합니다. 그러세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아마 이제 그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어찌됐거나 간에 신당 기획단 일종의 가칭이죠. 예. 발족하는 걸로 결론이 날 걸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당 기획단이 오늘 회의에서 결정이 나는군요. 그럴 걸로 발족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에 신당 모습이 좀 구체화가 됩니까? 근데 팩트 처리 여부가 예. 결정이 나는 12월 정기국회 종료 전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수 우파들 또는 중도 이런 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물론 보수는 거의 다 그렇고요. 예. 팩트를 막아내라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교섭단체 3개 중에서 보수 진보 구도가 2대1이에요. 예. 근데 이제 안유 연합군이 신당 받는다고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탈당을 해버리면 손학규 대표가 원내대표를 즉각 자기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꽂아버리지 않겠습니까? 바꿀 텐데. 그러면 그쪽은 보면 이제 우리 보수들 소위 이제 바른정당 출신계라고 불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가깝다고 불리는 이분들은 선거법하고 공수법에 대해서 별 반대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이제 손학규 대표는 아시지만 이거를 마주 앞장서서 돌격대로 찬성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일종의 민주당과 생각이 같은 그런 원내대표를 새 사령탑으로 만들어버릴 텐데. 그래서 그 후에 2대1이 1대2로 역전이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팩트 저지가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어쨌든 팩트 이 문제가 결론이 나기 전에는 어렵다. 신당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황교안 어제 대표 기자회견에 대한 변혁 모임, 바른미래당 변혁 모임의 입장 확인했습니다. 이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이혜은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